저는 지금 인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소방의 변태우라고 하고요. 지금 소방관으로 근무한 지는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평일이었는지 주말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사고가 났던 것도 솔직히 뉴스도 잘 안 볼 때라, 어려서 잘 안 볼 때라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이제 조회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 운동장에 다 모여서 조회를 하는데 친구들이 이제 335 갑자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고가 났는데 친구가 거기 있었다더라 이러면서 막 우는 친구들도 많았었고 그때 저는 그때 그냥 그랬었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친구도 그 중에 한 명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고 현장에. 그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알고 지냈던 친구인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되게 착하고 성실했던 되게 친구인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날 당일에 그 사고 현장에 있어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는 같은 학교였고, 동네에서 그냥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알고 지냈던 친한 친구인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연락을 많이 안 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동네에 살았어도 잘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사고 때 이제 다시 오랜만에 들은 소식이 딱 그거였어요. 사고 당했다더라, 이렇게. 저한테는 그냥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크게 사고가 났구나. 그냥 그런 일 중에 하나로 그냥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지금 소방관이 돼서 보니까 이제 좀 다르게 와닿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어렸으니까 사고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구나. 요거만 그냥 기억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때 그 애들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그때 술집을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었던 그런 문화도 있었고, 솔직히.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누가 주인이 문을 잠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 이제 대원들 얘기로는 이제 소방관이 돼서 들었을 때는 창문이 아마 깨기가 되게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들었을 때. 그래서 구조할 때도 그거 깨는데도 한참 걸렸고, 그걸로 이제 막 사다리 올려놓고 막 꺼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보면은. 고생을 많이 했고, 참 안타까운 사고였죠. 진짜. 그거예요. 지하에서 불씨를 이렇게 켜갖고, 이게 정확하게 최종 결론이 이거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하에 왔던 누가 2명이서 이렇게 뭘 부어놓고 누가 빨리 가는지 이런 식으로 불장난 같은 그런 걸 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건데, 그렇게 해서 지하에서 불이 시작이 돼서 연기가 이렇게 유독가스가 막 올라오고 불이 뿜어져 나오는데 2층인가 3층에 그 맥주집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다 사망자가 엄청 많이 나왔던 거죠. 문이 잠기고 하면서. 되게 신기해요. 그럴 수가 있나요? 1층과 3층에 계시던 분들 살았고 네. 어떻게 이렇게 대피를 빨리 한 사람들은 살고, 거기 사실 나중에 이따가 영상이랑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상 입은 사람은 없어요. 문을 했고 다 유독가스 질식이라 신체는 다 멀쩡한데 다 이미 이제 숨은 다 끊긴 상태로 다 엎혀서 실려서 나오고 막 이런 영상이 있어요. 이따 보시면. 유독가스가 그렇게 위험한 건데 이제 거기에 다 당한 거죠, 사실. 실제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구조 작업을 도왔던 지역 주민들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그냥 애들 이렇게 소극차에 같이 실려가지고 그러면 살 줄 알았대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멀쩡하게 나왔어요. 다 나오는 건. 그러니까 기절했겠지. 그냥 요 정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정도의 수준의 사고면. 너무 멀쩡하니까 이렇게 화상을 입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애들이 그냥 잠든 채로 이렇게 실려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다 이제 이미 질식한 상태로 있던 거라. 많은 사람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사고로 해서 제도도 많이 물론 바뀌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다 같은 사고가 또 난다고 했을 때 또 같이 이러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소방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강화해라라는 이런 조치나 법적인 건 분명히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건 다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실제로 문화가 바뀌어야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고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고, 이제, 안 좋았던 것들은 계속 바꿔가고, 그런 거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을 하시는 거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어느 하나가, 이 사고를 진짜 뭐 기억하자던가 아니면 이거를 계속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단체나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 교육청에서 그나마 조금 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뭐 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되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 인현동 사고를 아는, 그러니까 저희 또래 좀 같으면, 저도 아직도 그러는데, 동인천을 가서 그 거리 걸으면, 여기가 거기야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거기가 아직도, 그러니까 건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건물이 그대로 있고 하니까, 아,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었구나 하고, 이렇게 저희 같은 나이대나 그걸 같이 겪었던 친구들은 이제 기억을 할 건데,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지금 뭐 보도자료나 옛날에 그런 사고를 기억하는 거 보면, 이제 애들이 왜 술 먹으러 다니냐 이러면서 비행 청소년 막 약간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있었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좀. 또래분들은 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물론 그 옆 건물에서 그게 라이브호프인가 그래요, 이름이. 라이브호프가 1이 있고 2가 있나 그래요, 원래. 옆 건물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 건물에서 저희 반 애가 술 먹다가 화재 난 거 보고 뛰어내렸다는 애도 있거든요, 있기는. 옆에서 화재 난 거 보고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뛰었다 그랬어요, 그 친구는. 근데 이제 정작 본 건물에서는 아무도 못 나와갖고 많이 죽은 거고. 개개인의 의식? 이런 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단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뭐, 제가 느낀 거에서 그 사고랑, 그러니까 인현동 사고랑, 제가 최근이 아니라 한 2, 3년 전에 겪었던 여기 출동을 나갔던 사고랑 보면은 되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시작된 원인들이 이것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신라를 부어놓고 누가 더 빨리 가나 이렇게 불을 켰다라는 얘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불장난이잖아요. 사실 보면 별거 아닌데 그렇게 했던 건데, 2, 3년 전에 있었던 사고는 뭐였냐면 가정동의 공사 현장이었는데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지하에 얼음이 온 거예요. 바닥에 얼음이 얼어갖고 그 공사장 인부가 얼음을 녹이겠다고 기름을 붓고 불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인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은 그게 그럼 되겠지 하고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지하 공간에서 얼음을 녹이겠다고 기름 붓고 라이터로 불을 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게 조금 이제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만 주의해도 정말 이렇게 사고 안 날 것 같은데? 막 정말 사소한 것들, 관리하는 것들만 좀 해도 안 날 것 같은데? 그런 건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이없이 사고 나서, 그때도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고로도. 그러니까 어이없는 화재 원인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없었으면 하는 거. 좀 많이 교육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해요. 인현동 사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기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공식 행사로서든 뭐든 어쨌든 그 추모하는 게 잘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유가족분들끼리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인식이 크게 없고, 언제였는지도 대부분은 모를 거예요. 아마 몇 월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 예, 잘 기억도 안 나고 할 텐데, 2년 전쯤인가? 그때 한번 추모사 전시회를 한 적이 한번 있어요. 신문이랑 이런 걸 해갖고, 그 학생 교육회가, 그때 어떻게 하다가 언론 보도에서 제가 홍보팀에 있다 보니까 그걸 접했는데, 저희 팀장님하고, 그때 당시 팀장님하고 얘기해갖고, 본부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나? 가서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것 있으면 도와줘라. 그래갖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명함 드리고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달라 그리고 왔거든요.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현동 사고는 저희한테는 되게 큰 사고죠. 왜냐하면 소방의 법을 하나 특별법이 생기게 만들어준 사고였기 때문에 저희 조직 자체에서는 큰 사고로 기억이 되고 뭐 이렇게 주요 사건 사고나 이런 거 뭐 공부하고 배울 때 항상 언급이 되지만 소방한테는 그렇지만 나머지 일반 분들한테는 거의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냥 인식이 돼 있었어요. 인현동 사고는. 전시회를 계기로 네. 저희와도 인연이 돼서 해주셨는데 네. 감사해요. 아니요. 근데 또 마침 그때쯤 해갖고 제가 창고를 정리하다가 네. 정말 자료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신문 스크랩이랑,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신문 스크랩 자료랑 아무튼 몇 개가 있었어요. 책자도 몇 개 있었고 비디오 테이프들도 창고에 막 쌓였길래 이 파일로 변환을 해야겠다 싶어서 막 돌리는데 익숙한 데가 나오더라고요. 인현동 그게 또 있더라고요. 영상이. 그래서 그거를 녹화를 떠놓고 그때 갔을 때 말씀을 드렸죠. 저 이런 거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했던 게 나중에 연락이 왔던 거예요. 인현동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건 사업 하는 게 해갖고 좀 저뿐만 아니라 진짜로 그때 당시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셔서 그 내용들이 복원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안타까운 사고의 그 개개인의 사연들도 같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 이게 뭐 매년이든 뭐 몇 년에 한 번이 됐건 같이 좀 이렇게 인천 시민이라면 같이 좀 이렇게 추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